하늘은 어느새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고요하던 하천지구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졌고 바람은 논밭 사이를 스쳐가며 점점 거세졌다. 평소 같았으면 시장통에서 들려올 왁자지껄한 소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마을은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하늘 저편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들판에 벼는 바람에 휘청였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황급히 빨래를 걷고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곳은 충북 외곽의 작은 마을 보라마였다.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전통을 간직한 이 마을은 지금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날은 해마다 열리는 정월 대보름 고사날이었다.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자리. 하지만 올해는 그 고요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올해는 기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우리 보라마 지구 일부가 도시 계획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잠시 침묵, 이내 웅성거림이 퍼졌다.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논밭은? 이장은 애써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새로운 고속도로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마을 일부는 이주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충분히 받을 것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이 마련될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그들에게 이 마을은 단지 땅이나 집이 아니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그중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강노인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멀리 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바람은 점점 세졌고 기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갑작스레 몰아친 폭풍우는 마치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려왔다. 마른 논 사이로 빗물이 넘쳐 흘렀고 하천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그때였다. 한 대의 흰색 외제 승용차가 진흙탕 시골길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다. 바퀴는 진흙에 깊게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한 여자가 초조하게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다. 휴대폰 신호는 끊겼고 창밖은 온통 물바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망할. 그녀는 조용히 욕을 내뱉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여전히 신호 없음이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낯선 실루엣이 보였다. 허리를 구부리고 비를 맞으며 다가오는 한 노인. 낡은 갈색 우비에 손에는 오래된 대나무 우산. 그가 다가와 차창을 톡톡 두드렸다. 아가씨, 차가 고장났어요.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의 목소리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내렸다. 비가 너무 심해서 길을 못 나가겠어요. 전파도 없고 전파도 없고. 강노인은 우산을 잠시 치우고 차창 틈 사이로 비를 맞으며 말했다. 이 길은 원래 진흙이 많아서 장마만 오면 차가 자주 빠져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 따라와요. 여기 계속 있으면 더 위험해져요. 그녀는 망설였다. 모르는 시골 노인의 집,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서.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휴대폰은 먹통이고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저마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비는 것에게 쏟아졌고 진흙은 고급 가죽 구두에 깊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길은 미끄럽고 양옆에 갈대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다. 천둥이 치고 멀리서 벼락이 떨어졌다. 그런 소리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때 강노인이 돌아보며 말했다. 이쪽이에요. 나만 믿고 오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도시에선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마침내 오래된 기와지붕이 보였다. 그의 집이었다. 대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비 피할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많이 불편하겠지만 따뜻한 차 한잔하고 쉬었다가요. 쉬었다가요. 그녀는 마루 위에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방 안은 작고 소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톡이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생강차를 우려냈다.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최고라우.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스며들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작은 시골집 안은 조용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상황.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 아주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장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비는 천장을 타고 흘러내려 처마 밑에서 똑똑 떨어졌다. 바람은 마치 화가 난 듯 나무를 흔들었고 대청마루 아래에서는 풀벌레들이 그 소리를 피해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다. 집 안은 고요했다. 강노인은 벽난로 대신 오래된 수차로에 불을 지폈고 조용히 고구마 몇 개를 넣었다. 땡, 땡. 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메웠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았다. 그녀의 옷은 아직 축축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고향이 여긴 아니시죠? 강노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울이요. 도심 쪽에서 살아요. 유진은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이네요. 도시 사람들은 비 맞는 거 잘 못 견디더라. 강노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여긴 뭐 비도 친구지요. 봄에 비 안 오면 논해금 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상을 꺼내들고 조촐한 저녁상을 준비했다. 단순한 된장국, 고등어 조림, 그리고 갓 지은 밥. 도시의 호텔 뷔페에서 자란 유진에게 이 조합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을 끄는 향이 있었다. 맛없을지 모르지만 같이 한술해요. 강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밥을 퍼담으며 그녀 앞에도 한 그릇 내밀었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그 단순한 밥 한 술이 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는 도시에서 매일같이 바쁘게, 예민하게 살아왔다. 커피는 항상 테이크아웃, 점심은 이메일 사이에서 급히 먹는 샐러드.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요한 방 안에서 뜨거운 밥을 씹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밥에서 낯선 위로를 느끼고 있었다. 뭐 식사가 끝이어가나죠. 강노인은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햇볕 냄새가 묻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가에는 오래된 종이창이 바람을 막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잠설칠지 모르지만 이불 덮고 푹 쉬어요. 내일 아침날 밝으면 차도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아닫아. 방 안은 조용했다. 핸드폰을 켰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그조차 익숙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정, 낯선 집, 낯선 밤. 하지만 오히려 도시의 화려한 아파트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밤은 깊어갔다. 바람은 여전히 집 주변을 맴돌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떠올랐다. 처음 강노인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 눈엔 겁도 없고 의심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순수한 의지만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낯선 이에게 몸을 맡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단순한 호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알람 없이 깊이 잠들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어제 내렸던 폭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창밖 하늘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진 바람 소리. 밤새 거세게 흔들렸던 고목나무는 이제 조용히 흔들리는 잎새로 아침을 맞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희미한 볏짚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그대로 누워있었다. 도시의 고급 호텔 침대보다 더 포근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다. 문득 어젯밤 강노인이 만들어준 생강차 향이 떠올랐다. 그 따뜻함이 여전히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방을 나와 마루에 섰다. 그곳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강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그가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잠이 푹 들었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유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여긴 도시처럼 시끄럽지도
복잡하지도 않으니까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닭 꾸는 소리, 여긴 다 자연이 깨워주죠. 그는 작은 찻잔에 또다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다. 그 손놀림은 조용하지만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처럼 정갈했다. 비는 그쳤고 길도 어느 정도 말랐을 겁니다. 차를 꺼내는 걸 도와줄게요. 그는 말없이 낡은 모자와 고무장화를 챙기더니 유진에게 고무장화를 하나 내밀었다. 이거 신어요? 어제 그 구두는 망가졌을 테니까. 유진은 놀란 듯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고무장화는 큼지막하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다. 둘은 다시 어제 걸어온 길을 향해 나섰다. 하지만 풍경은 전혀 달라 보였다. 어젯밤에는 무섭고 어두운 들판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같은 들판은 초록빛으로 반짝였고 하늘은 맑게 트여 있었다. 물이 가득 고였던 논에는 햇살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고 흙길은 촉촉한 땅 냄새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 냄새 좋네요. 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논물 냄새예요. 오! 흙도, 풀도, 공기도 전부 어우러진 향기죠. 차는 여전히 진흙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강노인은 익숙한 손길로 주변의 물을 빼고 나무 판자를 가져와 바퀴 아래 받쳤다. 유진은 그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도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어떤 불편도 없이 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는 서서히 진흙에서 빠져나왔다. 시동도 걸렸고 핸들도 정상 작동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유진은 차 안에서 창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강노인은 그저 손을 내저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서로 도와야죠.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강노인은 머뭇거리며 종기에 숫자를 적었다.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뭐 주긴 해야지요. 그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향해 고개 숙였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다. 백미러에는 점점 멀어져가는 강노인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알았다. 이 작은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서울은 여전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회색 빌딩과 유리창 속 반사된 햇빛, 자동차 경적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유진은 다시 이 익숙한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리듬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었다. 회의와 계약, 프레젠테이션, 고급 정장과 계산된 미소.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아버지의 회사, 청안개발의 고층 본사 빌딩으로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로비, 고요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다. 회의실에는 회장인 유진의 아버지, 유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제 하천 생태복합도시 프로젝트는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기획팀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한다. 그 순간 유진의 눈이 화면 속 지도를 향해 멈췄다. 그 붉게 표시된 구역, 바로 며칠 전 그녀가 머물렀던 보라마 마을이었다. 그곳이 기억 속의 고요한 풍경이 지도 위에서 붉은 점 하나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노인의 집이 있었다. 이 지역은 고급 주거단지 더디아 시영우복,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휴양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협의도 완료됐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지만 유진의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 맴도는 건 오히려 강노인의 말이었다. 사람 사는 건 서로 돕는 거죠. 유진 실장, 기획팀장이 그녀를 불렀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다. 이 지역,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주 보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팀장이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토지 보상과 이주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나요? 돈만으로 삶을 옮길 수 있을까요?
회의실 안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 순간 유 회장이 말을 이었다. 유진, 단호한 목소리. 이건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야. 사업이야. 논의된 대로 진행해내. 하지만 아빠, 그만. 회의 끝나고 따로 이야기하자.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나왔다. 하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속에서 강노인의 집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며칠 전 받은 그 송을 씨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고 다정한 목소리. 강노인님, 저예요. 유진이요. 그날 폭우 속에서 기억하시죠? 아, 기억나지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다시. 그곳으로 가도 될까요? 며칠 뒤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이었다. 유진은 다시 보라마 마을로 향하는 채 몸을 실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가방 속에 계획도 명확한 목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음속 무언가가 이끄는 길이라는 걸.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회색 도시는 멀어지고 푸른 농과 낮은 지붕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비가 아니었다. 날은 맑았지만 마을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 처음 만났을 땐 없었던 조용한 경계심과 속삭임. 저 사람 서울서 왔다던데? 혹시 그 개발회사 딸이라며?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다 그녀를 보곤 조용히 멈췄나봐. 대문 앞에서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유진은 발걸음을 옮겨 강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여전히 나무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 한켠에서 강노인이 대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다시 왔네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인정.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강노인은 칼을 내려놓고 대나무 가루를 털며 마루에 앉았다. 그녀도 그 옆에 천천히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아가씨가 누군지.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아무 말 하나라도 했는데도 다 퍼졌지요.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 마당 밖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며 멈췄다 하면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살짝 흔들고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도움받은 낯선 이가 아니라 개발회사의 딸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 있었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 아가씨 여기 왜 온 건가요? 다시 조사하러 온 건가? 유진은 마주한 시선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감시하러 온 것도 설득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러나 한 남자가 불쑥 일어섰다. 나무공으로 일하는 박성구였다. 듣고 싶다.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결정난 일인데 그 말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꾹 참으며 말했다. 바꿀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무 결정도 옳지 않아요. 그 순간 회관 입구에서 강노인이 조용히 들어섰다. 이 아가씨, 내가 보증해요. 그는 말했다. 비 오는 밤에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 내가 믿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강노인의 말이라면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눈빛이 따뜻한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리고 유진은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서울의 회의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 공간에서 청안개발의 임원진들이 다시 모였다. 하천지구 개발권, 예정대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기획팀장의 단호한 발표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반대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이야함, 당혹감, 분노, 각기 다른 감정이 그 안에 얽혀 있었다. 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유진, 이건 회의야.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지. 감정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있고, 삶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임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보상받고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더 좋은 집이란 고층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농길, 마을 회관에서 고구마를 나눠져 먹는 그런 삶이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유 회장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어른거렸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사업을 몇 년 했다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을에 가보셨어요.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본 적 있나요?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의는 그대로 중단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보라마 마을로 향했다. 주도니아 터먼하겠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언론사에 제보를 넣었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자료를 보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강노인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바보는 아니지요. 그날 밤 마을회관의 낡은 탁자 위에 서명용지가 펼쳐졌다. 처음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첫 번째 서명을 한 건 박성구였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단단했다.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점서해서 그 뒤를 이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섰다. 노인들, 젊은 농부들, 동네 아주머니들, 아이를 낳는 엄마까지 그들은 모두 알았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패배라는 것도 알았다. 며칠 후 서울의 청안개발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뉴스 속 화면에는 유진이 주민들의 서명을 들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건 단지 개발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해달라는 아주 작은 목소리일 뿐이에요. 청안개발의 주가는 하루 만에 하락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딸과 아버지의 전면전이라 불렀다. 그러나 유진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국이 듣고 있어요. 보라마 마을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논두렁 너머로 기울며 금빛 햇살이 초록 들판 위를 부드럽게 덮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아직 편치 않았다. 회관 안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직접 마을을 찾는 날이었다. 유 회장, 유진의 아버지이자 청안개발의 수장이 그는 블랙수트를 입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회관 안에 들어섰다. 주민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문 근처에 서서 그를 맞이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유진의 눈빛은 단호했고 유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단지 설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듣기 위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였다. 그중 강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회장 양반, 우린 여기서 농사 지으며 평생을 살았어요. 땅이 단지 부동산이라면야 가격표 붙이고 거래하면 되겠지만 우리한텐 이게 삶이고 기억이고 조상의 피지요. 유 회장은 조용히 들었다. 그의 표정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박성구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발전이 아니에요. 우릴 빼고 발전하려는 방식이에요. 대화도 없이, 선택도 없이, 그냥 떠밀리는 삶. 유진은 뒤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엔 무언가 흔들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 질문에 강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우릴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오. 모든 땅을 지키려는 게 아니요. 이 마을의 심장만은 남겨주시오. 회관, 논한떼기, 마을길, 그리고 몇 채의 집들. 이게 우리 보라마의 숨통이요. 유 회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들 지금껏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회관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너무 멀리서 세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대여 타이 나자 유진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옳았다. 유진아. 그 짧은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벽을 부수는 듯한 힘이 있었다. 내가 지금 약속할 순 없지만 이 마을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당신들 스스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회관 안에 숨죽였던 숨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안도의 한숨, 눈물, 몇몇 이들의 가슴을 치는 소리, 그리고 박수.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고 그것은 곧 전 마을로 번져었다. 유진은 아버지 옆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는 미소도 없고 눈물도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그 고갯짓 하나에 많은 말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을 회관 밖에선 어른들이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쫓고 쫓기며 웃음을 터뜨렸다. 강노인은 유진에게 고구마를 하나 건네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바람이 지나간 것 같네요. 저점은 지나간 것 같네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폭풍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들녘은 다시 초록으로 물들었고 보라마 마을의 공기는 이전보다 한층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이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리듬처럼 퍼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달라졌다. 회관 옆으로 새로 심어진 감나무 묘목,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산책길,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세워진 나무 간판. 보라마 생태문화 마을. 유진은 다시 마을에 와 있었다. 이젠 정장도 없고 하이힐도 없었다. 흰면 셔츠에 편한 바지,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마을 계획서와 농촌 체험 프로그램 문서가 들려 있었다. 강노인은 마당에서 감자를 심고 있었고 유진은 옆에 앉아 흙을 함께 고르고 있었다. 처음 올 땐 구두 신고 진흙에 빠졌던 사람이 이젠 뿌리까지 같이 심네. 그의 말에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덕분이죠. 강노인은 조용히 땅을 다지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 내가 해야지. 우리 마을을 그냥 기억으로 남기지 않게 해줘서. 마을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었고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 몇 명이 회관 지붕 수리를 돕고 있었다. 이전에는 외부인이란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유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청하개발과 손잡고 만든 계획은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홈스테이, 그리고 농업을 배우려는 도시 청년들을 위한 교육 공간까지 담겨 있었다. 수익은 마을과 공유되고 중심은 항상 사람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마을 입구 벤치에 앉아 편지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우소노가에 더 비어보기시였다. 유진아, 이제야 너의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네가 말했던 지켜야 할 것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란 것도. 회장이란 자리는 수많은 숫자 속에 익숙해지기 쉽지만 이번엔 너 덕분에 그 숫자들이 사람이 되었다. 자랑스럽다. 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벤치 맞은편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비 오는 날 오래된 대나무 우산 아래에 서 있는 강노인과 유진의 모습이 있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흑백 사진. 그 아래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 저녁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강노인은 마당에서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별이 많이 뜰 것 같네요. 유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또 이야기 보따리 풀 시간인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우리 마을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한 노인과 한 여자가 나눈 대화는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보라마는 지켜졌고 자라났고 누군가의 품속 같은 고향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로 시작된 만남이 결국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다는 건 참으로 감동적이죠. 유진의 용기, 강노인의 품격, 마을 사람들의 단단한 연대는 우리에게 진짜 발전이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돈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는 간절함이야말로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보라마 마을의 다음 이야기를 유진과 강노인이 만들어갈 새로운 길을 계속 지켜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회차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